지금 이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 중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될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두세 명 정도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누가 될 것이냐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된다 마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흙수저로 태어나 개인 파산과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억만장자로 성공한 그랜드 카돈의 성공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천하셔서 함께 성공합시다. 그럼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첫 번째, 얻을 때까지 절대 쓰지 마라. 돈이 당신의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그 돈은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후에 당신은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40% 법칙.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는 돈의 100% 중 40%는 국세청으로 세금을 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40%를 지불한다면 적어도 당신 스스로에게도 40%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남은 20%로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20%로 생활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가 커지기 전까지 당신의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람보르기니 렌트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누가 저번에 저희 집에 그 차를 타고 왔는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놈이에요. 뭐 하는 거죠? 그 바보 같은 놈이 225만 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저는 돈을 쓰는 규칙이 없어요. 돈에 대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속이면 돈은 당신을 속일 것이고 당신이 돈을 무시한다면 돈도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부자들의 자식들은 마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혼 생활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를 쌓은 부자들은 돈에만 관심을 기울인 대가를 받은 겁니다.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규율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들의 결혼 생활이나 자식 농사는 잘 못했겠지만 그게 이들의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제외하고는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게임과도 같아요. 저도 아직 제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20%가 바뀔 때까지 제 생활 수준은 그대로입니다. 이 20%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만약에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살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수준을 더 낮춰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통제하거나 버는 수익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비싼 리차드밀 시계, 롤스로이스, 전용기 등 사지 마세요. 구찌 벨트 사고 싶다고요?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누구를 속이지도 못해요. 부자처럼 보이는 거? 구찌 신발로 누군가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미팅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것들을 산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와, 멋져 보이긴 하겠죠. 근데 그것이 다예요. 당신의 사업 제안 방법 및 당신의 사업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고객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요? 그것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제가 정말로 관심을 갖는 전부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훌륭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 일시불로 못 산다면 사지 마라. 이 법칙이 당신의 소비 결정을 걸러줄 것입니다. 일시불로도 결제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살 수 있는 것은 구매 의향이 더 커지겠죠. 네 번째, 소유하지 말고 렌트, 리스해라. 임대하세요. 소유하지 마세요. 무엇이라도 직접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주 수입원을 먼저 키워라. 두 번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주 수입원을 그만두지 마세요. 직장 다니면서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야구카드를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베이에서 3시간을 소비해서 야구카드를 찾아요. 그게 뭐 하는 거죠? 그날 직장에서 충분히 5만 원 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일을 왜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이 두 번째 수입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방금 3시간 일해서 5만 원 벌었어요. 시급이 거의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회사에서는 시급이 3만 원이에요. 계산해보면 나오죠? 요즘 대세 부업이라고 해도 계산을 미리 해봤어야죠. 여섯 번째, 47시간의 법칙.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젠장, 내가 이번 주에 100시간 일했어. 불평 그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언젠가 늙으면 일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몸이 따라주질 않아 이제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모든 것은 불평 또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 모두 일주일에 140시간씩 근무해요. 혹은 쉬지 않고 일했다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나머진 코딩을 했어요. 그게 일과였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성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7의 규칙은 이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40시간을
일하더라도 매주 자신을 위해 적어도 7시간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하루 1시간 독서라도 하라는 말이죠. 워렌 버핏은 하루에 3-4시간 독서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즉 억만장자들은 항상 독서를 합니다. 물론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을 두는 환경 조성도 하죠. 그런데 당신은 책 읽기를 싫어하시나요? 독서 안 좋아하는 사람 혹시 여기 있나요? 안 좋아해도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운동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7번째, 빈털터리처럼 지내도 괜찮다. 당신은 돈과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쓰레기 조각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고 써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모두들 돈을 신성한 것처럼 행동하고 보관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킬 것이고 잘 모셔놓을 거야. 이 돈은 이제 내 거니까. 그러나 돈은 풍부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처럼 말이죠. 돈의 가치가 생기는 시점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꺼낼 때예요. 돈을 굴려야 한다는 겁니다. 8번째, 절대 돈을 잃지 말고 현명하게 써라. 만약 제가 이 $100를 바로 여기 탁자 위에 놓고 가면 돈을 잃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이 돈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페이스북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에 투자하거나 많은 노출수를 얻은 유튜브 영상 사이에 광고 투자를 해서 몇 사람 더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돈을 잃어버리지 말고 똑똑하게 써야 합니다. 당신이 집에 현금을 가지고 앉아 있다면 100% 당신은 잃을 것입니다. 돈을 은행에 가만히 맡겨놔도 돈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갈 것이기 때문이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0.0012%를 벌 겁니다. 1%의 8분의 1을 이자로 벌게 될 거라는 거죠. 70년대 복리 투자는 엄청났지만 오늘날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0.001%는 복리 투자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9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라. 우리는 현금이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매월 17일에 저분은 돈의 흐름이 잡히는 겁니다. 마지막 법칙입니다. 10번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원하는 부의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 중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될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2-3명 정도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누가 될 것이냐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해보세요. 돈은 밖에 널려 있습니다.